안녕하세요. JB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0일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완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먼저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기념으로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두세 종목 보낼 겁니다. 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추천 종목 꼭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3개월 됐잖아요. 이제 제가 이 종목마다 투자하는 기간이 2주에서 12주, 그러니까 3개월이 맥스인데, 한번 4월, 5월, 6월 종목, 지금 9월이니까요, 7, 8, 9, 그러니까 6월까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공개는 뭐 주말에 그 추천 종목 영상하고 같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뭐 SC 엔지니어링부터 해갖고 13종목인데요. 주봉 완성 향후 향방 중요 위치 종목 분석 일단 7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오늘 저가가 얼마인가요? 4,855원이죠? 정확하게 일봉 박스 하단이 4,855원입니다. 오늘 저가가 딱 일봉 하단을 찍고 다시 조금 반등해서 4,920원으로 끝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75원 빠진 1.5%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는 팔으셨어야 거기 이후로 지금 한 8% 정도 더 떨어졌죠? 5,400원 정도니까 거기부터 거의 한 뭐 10% 가까이 떨어졌다. 10% 떨어졌나요, 거의? 10%가 9%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언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꼭 팔아야 되고요. 오늘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 종목 이제 나갈 텐데 왜 팔아야 되는지 나중에 매도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은요, 일단은 보실 때, 4,560원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485를 지지하면 다시 사도 되냐? 예, 되긴 한데 너무 약하고요. 일단은, 일봉 박스 상하단을 제가 기준가로 웬만해서는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121선이 아마 4,900원 정도에 있긴 한데, 예, 이거하고 이제 485하고 뭐 그닥 멀지 않으니까 사면 어떻냐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5,055를 장악을 하고 요거를 지지를 할 때 사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4,560. 일단 주봉 박스 상단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5,800 얼마까지 갔기 때문에 2% 이내까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4,560 근방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사셨던 분들이나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하고 10% 떨어진 뭐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사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일단 4,560원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DPC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조금 이제 좀 애매한 위치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21선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14,400원이기 때문에 121선을 좀 받쳐주고 있는데 월요일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 DPC 월요일날 사실 이제 시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봉으로 볼 때 저번 종가보다는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뭐 이번 주 확실히 선물 옵션 동시 저거였잖아요. 만기일이었잖아요. 어저께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요. 그나마 오늘은 기관이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해줘서 이런 건데 기관들도 단타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단타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부채 상한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부채 상한선을 더 높게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 또 디폴트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디폴트가 나오게 되면 작살 납니다. 전 세계 금융이 작살 나겠죠. 좀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채 상한선 그 갱신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 법안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는 그거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같아서는 두 종목을 넘기지 마라. 한두 종목으로만 해라. 이번 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저는 한 종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그 이스타코에다가,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성우테크론 사서 이스타코 안 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우테크론 오늘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야, 그렇고요. 어찌됐든. 예, DPC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4,400원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뭐, 매도 타이밍은 아닌데, 좀 꺼림직해요. 14,500원 이 장기선을, 하회하고 있고, 지금 일봉 박스가 물론 이제 얇지만, 이걸 하회하고 있다는 게 조금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4,000원을 깼을 때 매도를 하시고 12,750원에서 다시 잡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주봉 박스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중기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DPC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랩이 이제 위에 상장하는 게 지금 하여튼 올 연말로 미뤄졌으니까 그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연말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상장하면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DPC는. 예, 그런 것들 있지만 일단은 저는 차트 분석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저께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오늘 왜 가져왔는가 하면은 주봉이 바뀌었습니다. 주봉 상단이 15,6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와 줬어요. 그 일봉 상단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한 틱 차이인데, 심지어 밑에는 1200원에서 1400원인가 12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일봉하고 완전히 겹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박스 변형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19,000원까지 내려와야 정상인데, 네,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내려와야 정상인데, 현재 위치로 볼 때는 아마도, 금방밴드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일봉에. 그래서 그게 12,000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팔으라 그랬잖아요. 예, 어저께 팔으라 그랬고, 뭐 오늘 고가 얼마죠? 12,800원까지 가긴 했는데, 제가 올랐을 때 팔아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12,800원, 750원에 팔 수 있었잖아요. 예. 말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저를 믿고 말 잘 들으신 분들은 성공하셨을 것이고, 뭐 오르네. 저희씨 다 개뻥이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피를 보셨을 것이고. 그죠? 어찌됐든 오늘 저가는 12,250원. 일단은 적어도 12,000원 한번 찍어야 되고요. 요거를 일단은 뭐 지지 확인을 해야 다시 위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꺾으려면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봉 박스가 1,9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봉 박스 우리가 이전에 이게 13,650원까지 갔나요? 거의 14,000원 금방까지 갔었군요. 근데 그때는 이제 15,650원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121선을 장을 못 내갖고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얘가 60일선에서 잡아줄까라고 볼 때, 이거는 기준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예, 12,000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예, 그렇게 보신 게 좋고요. 펩트론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미련을 가져갖고 여기서 어저께 오늘 못 파신 분들은, 월요일 날 아마도 좀 보시고, 예, 근데 좀 애매하네요, 지금은 또. 12,800원에서 손절을 했으면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12,400원. 이거 12,000원 금방까지 왔는데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하네요. 이거를 깼을 때 다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한기계공업. 예, 서한기계공업은요. 제가 언제 다시 재추천했는가 하면 이날입니다. 이때 음봉 그리고 났을 때. 왜 여기서 재추천했겠어요? 예. 사실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디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봉 하단이 아직도 변동이 없습니다. 5,450원. 월봉 하단이 5,530원. 장기선 5,520원. 그래서 이때 그 기준가를 5,530원 월봉 하단으로 드렸나요? 예, 5,520원. 5,520원을 드렸네. 장기선을 드렸구나. 네, 장기선 5,520원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1주, 2주, 3주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얘는 얼마 올랐나 하면 53.07%, 53%, 야,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근데 이때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이때 사도 되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사도는 됐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위에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뭐 저도 몰랐지만 어쨌든 얘는 뭐 또 누구 관련 정치 테마주인가요? 그래갖고 얘도 확 올랐네요. 예, 그래갖고 뭐 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암기계공업도 이 밑에서 샀으면은 뭐 정책 테마주고 뭐고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여기 뭐 주봉 하단, 월봉 하단
장기선 겹쳐 3개나 겹쳐 있어요. 아주 강한 게 3개나 겹쳐 있어요. 그러면 사야죠. 예,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날 뭐 타이밍 이때 장대 양봉 이날 뭐 타이밍 못 잡아서 못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위에서 사기는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일봉 상하단, 예, 게다가 여기 뭐 6790에 저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때는 일봉 하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종목을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얘가요 7,640원이 주봉 상단이잖아요. 요거를 장악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장악하는지 보셔야 되고, 사실 상한기공업을 이제 살려면 8,070을 장악해야 돼요. 이게 7910하고 8,070이니까 요거를 장악하고 나면 위에 이제 그 장애물이 없잖아요. 예, 힌드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PG 메탈도 5,030원에서 그런 거 마찬가지고 지금 KH 바텍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얘도 만약에 이거를 위를 장악해갖고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밑에 7910도 받쳐주고 있고 7640의 주봉 상단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살만하다. 그러면은 얘도 관심 종목으로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70원을 장악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스타코.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오늘 전환선하고 기준선 다 바뀌었는데 전환선 4735입니다. 4735. 이스타코 4735니까 거의 뭐 일봉 상단하고 겹쳤죠. 4740이니까 한 틱 차이니까. 예. 그리고 기준선은 4,412원으로 올라가 줬으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죠. 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얘를 오늘 노려 보려고 제가 했는데 사실 5,150원에 걸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5,400원까지 갔었는데 5,150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제 것만 안 사져갖고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원래 4,100원 여기를 얘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를 찍고 내려왔다가 이게 연동되는 선인데 위에를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755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전 고가 7550이잖아요. 요걸 찍고 내려와서 요거 여기 왔는데 이 선하고 이 선은 연결되는 선입니다. 근데 여기를 찍으면 다시 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자석과 같은 뭐 인력의 법칙 같은 그런 게 뭐 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7,550원을 향해서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흔들면서 가겠죠. 뭐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주식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이게 계속 위로 가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아이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일단 이렇게 가고는 있어요. 단지 이렇게 내려왔다 갈 뿐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추세 박스의 변형에 따라서 예, 이것도 3,600 얼마였는데 4,225로 올라오고 나서 이걸 종가 기준을 안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20%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도 5% 오른 겁니다. 네, 이 스타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제 뭐 단타로 치려면은 사실 저걸 봐야 돼요. 1분, 5분 혹은 이제 3분, 15분 이렇게 같이 보든지 아니면 1분, 5분 이렇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것에 이제 추세 박스가 계속 움직입니다. 당연히. 예, 이게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면 모를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하려면 4775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워낙에 높으니까. 이거 지금 4775로 바꿨는데 지금 9.94%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한은 좀 사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주말에 하나 깔 겁니다. 네, 깔 거기 때문에 1000명 구독자 돌파로 제가 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저께 댓글로 수익률 좀 공개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스타코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상호테크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호테크론은요, 제가 엊그저께 들어갔고요. 네, 엊그저께 들어갔고 그냥 오늘 이제 5%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60% 팔았습니다. 원래는 30%만 파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근데 느낌이 꺼림직해갖고 60% 팔았더니 예, 제가 한 7,400원 금방에서 팔았거든요. 제가 이거 6,900원에 샀어요. 예, 엊그저께? 예, 엊그저께 제가 6,900원에 샀습니다. 뭐 사실은 6,700원대에도 사고요. 7,000원에도 사고요. 뭐 그 사이에서 계속 샀는데 평단이 6,900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7,400원 네, 팔았죠. 예, 7,400원에도 팔고 7,340원에도 팔고 anyway 그래갖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 하도 수익률 공개를 하라 그래갖고 원래는 제가 이제 수익률 공개를 할 때는
제가 이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8월 13일 영상이 아마 공개되어 있을걸요. 55%. 예. 제가 원래 제 채널 보시는 분들 20에서 50%, 1년에 20에서 50%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근데 보수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5%씩을 낸다라고 봤을 때, 복리 계산, 뭐 단리 계산을 해도 60%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계산으로 하면 80% 되니까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1년 되면. 예, 어차피 한 달에 5%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 보통 한 10% 우리 회원님들 10% 정도 보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회원님들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면은 10% 납니다. 분명히 한 달에. 예. 여러분들 가용 금액의 50%만 굴려도요 10%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100% 굴리는데 말을 안 들으셔갖고 10%안 나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10% 납니다. 예, 분명히 나요. 예. 우리 777님, 이번 달 10% 이상 나지 않았나요? 예. 지금 현재 10% 이상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30 몇 프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PJ 메탈 또 다시 사갖고 지금 또 가지고 계신 것도 30% 넘게 올랐을 거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 이스타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팜스빌. 팜스빌은 이제 제가 이제 9월 1일 날 추천드린 거니까 뭐 이거 일주일, 딱 7일, 7거래 일제 만에 68.66. 예. 이렇게 갑니다. 뭐 지금 9월에 지금 7종목 나왔는데 지금 이게 팜스비라고 지금 세 종목 우진 팜스비라고 플랜티넷 세 종목을 공개를 했죠. 플랜티넷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팜스빌 애니웨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17,700원. 이 상단을 지켜야 된다고요. 요 상단을 지켜야 되는데 요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16,100원까지 또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근데 11,650원을 매수 기준가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 지금 지지를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이거를 지지 성공했냐? 아니죠? 예. 요거를 지지를 했다는 거는 일단은 몸통으로 얘를 한번 찍든 뭐 이 점으로 찍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붕 떠갖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것도 지지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기준가를 안 바꾼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17700을 종가 기준 붕괴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붕괴시 매도 하셔야지. 안 그러면 16,100원까지 내려오니까. 예, 아시겠죠? 근데 요까지 깨면은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설마 요까지 깨겠나? 단기간에 16,100원을 깰까요? 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딱 이게 또 우연히 또 거는 게 이게 딱 16,000원 여기네.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깰까? 예,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7,700원. 요거는 최후의 부르로 보시고 어차피 사신 분들 다 밑에서 사셨을 테니까 12,000원대에서 사셨을 테니까 11,000원대 후반이나 12,000원대 사셨을 테니까 파신다라고 한다면 16,100원 이걸 깼을 때 예, 우리 777님도 이거 사셨다가 한 3탕 해먹고 파셨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 갔어. 예, 너무 아쉽죠. 예. 하여튼간에 팜스빌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7700 깨면 그래도 한 70%는 파는 게 낫습니다.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플랜티네 오늘도 12% 정도 올랐네요. 예, 오늘 고가가 13,350원. 네, 누적 수익 28%. 예. 얘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못 사요, 여러분. 15,200원하고 1,400원 매수 기준가하고 딱 중가운데 있습니다. 예, 딱 중가운데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급등해버려갖고, 얘는 뭐 빠이빠이 자이제. 예. 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매도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셨으면 지금 90% 팔았셨겠죠, 사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예. 팔아도 뭐 반만 팔으셨겠지. 뭐 그렇게 많이 안 파시는데. 매뉴얼대로 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잡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뭐, 언제야? 여기 14,500원까지 보시고, 14,5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5,2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거. 예, 여기 한번 찍었을 때 무조건 전략 매도입니다. 이거를 다시 장악했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예, 그래야지 안전하죠.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꺾이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4,500원, 얘 3% 플러스 마이너스, 장기선 3%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라 그랬잖아요. 장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케이라 그래서 목표가가 14,500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4,500원 가면요, 꼭 파세요. 네. 일단은 거기서 뭐 어느 정도 팔아야 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팔고 그냥 다 홀딩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15,200원을 이거 확실히 장악했을 때 그때 사야지 안전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되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네, 이어서 매수 기준가 범위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참고로 제가 그 뭐지 내일이나 모레 그 구독자 1000명 돌파 감사 기념으로 추천 종목을 두세 종목 내보낼 거기 때문에 예, 그 종목들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가 먼저 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것도 한번 봐 보시고 그거하고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KH 바텍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좀 꺼림직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하고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전환선을 오늘 양봉이긴 하나 깼다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월봉 위치도 지금 밴드 상단에 있고 주봉 위치도 밴드 상단, 음봉으로 끝난 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번 주 종가를 그러니까 깨지는 않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위치에 있죠. 예, KH바트 같은 경우는 29,250원 이 장기선을 지금 지탱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빠진 듯이 보여도 이러다가 이제 훅 치고 갈 때는 진짜 무섭게 치고 가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거래량이 서서히 줄고 있지만 이러다가도 한번 이렇게 또 거래량이 증가할 때 사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예, 이전 거래량보다 이 양봉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 그때 사는 것도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한번 이렇게 보여줬다가 다음날 이렇게 확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만약에 29,150원 안으로 들어간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봉인 날에는 사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양봉이긴 한데 좀 작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도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와준다. 특히 3%를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KH바텍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뭐 딱히 뭐 더 볼 건 없어요. 예. 얘는 제가 볼 때는 26,600원까지 내려오면 베스트긴 합니다. 왜냐하면 26,600원이면은 이 장기선도 장기선이지만 기준선도 근처에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6,250원 주봉 상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2%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 26,600원 와서 지지를 해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또 한 10%가 넘으니까 10% 정도 되나요? 2,660원이니까 2,500원. 예, 딱 10% 정도 되네요. 그런 것도 노려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메모하셨다가 예, 딱 위치에 오면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네오위즈 오늘 딱 27,0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음봉인 날은 사지 말라고. 예, 음봉인 날 사지 말고 양봉 확인 후 들어가자. 주봉도 양봉 확인 후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거 완전 장대 음봉이네. 근데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 3%를 양봉을 이틀 장악을 해주면 사자. 예. 그러면 285에 사도 사실 늦진 않아요. 285에 사도 여러분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기 때문에 뭐 10% 이상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일단은 네오이즈는 지금 사실 요거 붕괴하면은 25,950원이 월봉 상단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야지 그러면 그죠? 그럼 여기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사는 게 어정쩡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샀다가 50원 먹고 그냥 나왔대요. 찝찝해갖고. 근데 어찌됐든 27,000원 밑에 121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어갖고 사실 27,000원하고 120선이 여기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위 있죠. 이 4만원, 일본 상단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 형국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린 건요. 이게 27,000원에 걸릴 거라고, 예,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예. 28,000원대는 그런 거 없었지만 27,000원 오니까 딱 멈췄잖아요. 그죠? 28,000원대 그런 거 없었어. 그냥 한 번에 그냥 뚫렸어요.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대로 움직이시면, 괜찮을 거예요. 예. 그리고 브리지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텍 오늘 음봉을 그려갖고, 이거 이틀 연속 음봉 그렸네요. 원래는 어저께 양봉을 그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거, 그 뭐지? 이 121선을 오늘 간당하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5,050원인데 121선하고 겹쳐 보이는데, 좀 고민됩니다, 이거. 물론 이제 9월달 양봉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번 주봉도 양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거슬려요. 예, 이게 깨면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다시
4,820원 주봉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예, 일단은 요거 한번 월요일날 양봉 그린지 보고 가장 안전한 건요, 여러분 좀 4%좀 위에서 사더라도 5,210원을 넘겨주면 됩니다. 5,210원을 넘겨주면 어차피 얘도 뭐예요? 밴드 상단에 있게 되고 얘도 지금 수렴 후 밴드 상단에 있게 됩니다. 게다가 양봉이겠죠? 예, 주봉 양봉이 되고 일봉도 양봉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4% 위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럴 경우. 왜냐면 그때는 이제 121선도 장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텍은 현재로서 일본 박스가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5,200원을 장악한 다음에 사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산다 그러면 뭐 30% 정도 살 수 있다.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이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매도 시그널이 대한금속 프로텍은 일단은 확실히 파는 게 좋은데 일진홀딩스 조금 애매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금속은요, 일단은 전환선을 깼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돼요. 예, 이게 지금 얼마지? 전환선 5770, 5770원이네요. 기준선이 5520원. 근데 그 문제보다도 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주봉 박스 상단이 5700원이었잖아요. 이게 6400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얘가 박스 위에 있었잖아요. 주봉. 그러니까 주봉은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중기 추세의 상승이었던 종목이 갑자기 박스 안으로 내려오면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중기 추세가 결정이 안 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일봉이 가장 정확하긴 한데 주봉도 진짜 확률이 한 6, 70% 이상 됩니다. 이 박스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들어올 때 음봉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걸 지금 주봉 박스냐 노란 거. 주봉이 음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음봉이면 주봉 박스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4,800원. 그러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요. 예. 얘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4,800원 하단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 에너지 그 수급이나 에너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제 추세 박스는 이렇게 뭐 윗선 아랫선이 서로 이렇게 막 움직이려다 막 뒤집히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중기 추세로. 예, 중기 추세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어차피 단기로 봐도 전환선 깼기 때문에 일단은 5,500 얼마죠? 5,520원까지 내려오겠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적어도 5,600원, 예, 여기 일본 박스 상단까지는 어차피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박스는요, 여러분 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까지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봉이 크게 변했을 때는 아시겠죠? 물론 일본 박스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만 이거를 지지를 받는다, 저항을 받는다는 좀 약하다. 예, 생각보다. 특히 안에 있을 때는 이 안에서 잘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나 밑에서 올라갈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쉽게 뚫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특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요. 밑에서 위로 갈 때는 또 이것도 저항이 돼갖고 몇 번 가다가 한 며칠 지나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훅 들어갑니다. 훅.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매수 기준 가격은요. 월봉 상단이 5,17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원래는 주봉 상하단이나 월봉 상단이 될 수 있거든요. 월봉 하단은 웬만해서는 제가 안 드리기 때문에. 예, 다 월봉 위에 있는 거 웬만해서 드리죠. 왜냐면 월봉 안에 있어도 장기 추세가 결정 안 된 거고 월봉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장기 추세 하락인데 그걸 어떻게 소개시켜드려요? 그죠? 최소 장기 추세 상승에 있거나 아니면은 월봉 박스 하단을 지지를 했고 박스가 엄청 크다 이스타코 마냥 그러면 모를까. 예, 그런 거는 소개시켜드린 경우가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서야 월봉 박스 밑에 있는 거는 절대로 안 드립니다. 옛날에 5월달에 다원시스를 한번 드렸다가 그거 아주 오래 걸렸잖아요. 15% 가는데 뭐 한 3, 4달 걸렸나? 다원시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박스 밑에 있는 거는 그때 이후로 안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되고요. 시외로 하시든 이거 방송 나가면 시외가 끝나겠네요. 월요일날 조금 위로 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근데 만약에 매도했는데 위로 갔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6,190원 장기선이야 6,400원 월봉 상단, 주봉 상단을 장악하고 사면 돼요. 어차피 8,090원까지 위에 뻥 뚫려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하시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요, 프로텍도 일단 전환선을 깼어요. 전환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 28,000 얼마죠?
전환선이 29,700원인데 그거 깼고, 기준선이 28,325원인데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27,900원, 월봉 상단까지 이게 뭐 중가운데에 뭐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60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0주선이 딱 28,000원이니까 뭐 279나 280이나 뭐 똑같아요. 사실 뭐 거기서 거긴데, 또 어찌됐든 여기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5% 정도, 5% 넘게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시라고 한 거고, 제가 어저께 그랬죠.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프로텍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말로는 얘기했어요. 말로는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 고가 갔을 때 팔아라. 오늘 3만원까지 갔죠. 3만원이나 뭐 29,800원 이상에서 팔았으면은, 여러분은 7%를, 수익을 냈다 봐야 돼요. 왜냐면 얘는 28,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앞으로 3만 원 대비 7%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37에 21. 예, 그렇죠. 7%를 여러분은 세이빙 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고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프로텍 팔으라고. 예,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왜냐면 252선하고 321선하고의 연동돼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일자로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게 좀 클 수 있다, 이번에는. 이게 좀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241선하고 지금, 21선하고 지금 28,000 한 150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241선이 지금 위로 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28,200원까지 떨어질 걸 아는데 28,00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저께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만원에 팔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3만원에 팔았으면은, 6% 세이빙한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팔으라 그러는 거죠. 굳이 사고 싶으면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진홀딩스는 사실 6,730원 밑에 선을 지지하고 끝났는데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 오늘 얘는 일봉 주봉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일단 주봉은 8,610원인데 얘 지금 6,210원이었거든요. 6,210원이었고 이게 8,610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얘 왜 또 팔아야 되겠어요? 대한금속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 얘 원래 중기 추세 상승이 있었잖아요. 얘가 6,210원이었으니까 그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 상승이었는데 박스가 생기고 첫 번째 음봉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음봉. 첫 번째 음봉으로 들어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온다. 이제 법칙상은 5,450원까지 밀려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월봉 상단이 강한 선이니까 5,670에서 받쳐줄 수는 있다. 예,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일봉 박스 하단이 원래는 6,350원이었거든요. 이쯤에 있었죠. 근데 이게 6,630원으로 올라갔어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6,630원을 깨면은, 무조건 손절. 이거 깨면 무조건 이를 내려옵니다. 예. 요 깨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예. 6,630원.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다 종가 기준이에요. 장중에 막 팔아놓고, 깼다고 팔아놓고, 아이씨, 저 좋은 형 말 듣고 팔았다가 이미 저 올랐네. 이러지 마십시오. 종가로 봐야 돼요. 종가로. 뭐든지 아시겠죠? 종가로 볼 때 6,630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주봉 박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첫 번째 음봉이나, 야, 이거는 다음 주는 거의, 거의 9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률적으로는 뭐 9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60% 정도. 예, 여러분한테 잘못 얘기했다 절단 나니까. 예, 6, 70% 정도는 음봉 그릴 확률이 높아요, 주봉이.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보고 겪은 그런 통계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6, 70%는 음봉을 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630원을 최후의 보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6,880원에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실 638, 64, 24 4%네요. 4%. 예, 그냥 6730을 종가로 깨면 오늘 지켰어요. 종가로 깨면 그냥 파시죠.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많이 샀다라고 하면요, 장중에 깨면 한 50%는 파십시오. 최소. 네, 좀 부담 없게. 예, 그렇게 가볍게 좀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일진 홀딩스 그렇게 하셔서 예,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시 체크상 월봉이 양봉인지 지금 9월이니까 8월 거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박스 위에 현재가가 있으면은 음봉이라 할지라도 저번 달께 상승 추세 유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야 된다. 예, 주봉이 양봉이 아니면요, 아무래도 음봉이면요, 이렇게 바닥이라서 이렇게 이번 다음 주는 양봉 그리면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인 거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려오다가 이런 거 잡는 것도 좋죠,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40% 떨어진 거 잡는 거 괜찮아요, 네오이즈처럼. 근데 좀 리스크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손절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게 낫다. 기준가 3% 이내인가 5% 이내인가를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1% 이내에 사세요. 요즘은 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장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단타 치는데 여러분은 왜 장타 뭐 중타 이렇게 칠 필요가 없어. 단타 쳐야 돼요. 저도 단타 치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한 종목 가더라도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 단타 쳐야지. 뭐 세월아 내월아 가는 거를 단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그래서 뭐 PJ 메탈이나 뭐 KH 바테 뭐 이스타코 이런 게 다 단타 종목이잖아요. 성우도 마찬가지지만 성우테크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anyway 그렇다 치고요. 기존 가격 3%가 아니라 1% 이내에서 사시고 못 사면 사지 마요 그냥. 예, 살 종목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수 기준가에서 사시든지 예, 뭐 1%가 아니라 0.5% 이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잠깐 밑에 빠졌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30% 들어가도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예, 하여튼 그런데 그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3% 이상에서 살 경우는요, 금방 위치로 볼 때 월주 일봉이 차트 상당히 있습니다. 금붕을 막 이렇게 있죠?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월주 일봉 전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도시 체크사항은요, 5%, 사신 가격 대비 5%, 10%, 15%마다 30%씩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지키시면 손해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10%까지 갔다가 밀리면 어떡하냐? 5% 됐을 때 뭐 10%까지 갔으면 일단 30% 팔았으니까 60% 팔았으니까 40%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를 5%까지 밀렸을 때 전량 매도하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뭐 6%, 7%까지 밀렸을 땐 좀 보시다 5% 하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률이 줄지 않고 갑니다. 예, 그리고 혼자서 손절 매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을 오는데 내 수익률은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B클래스 이상 회원 되셔갖고 후원해 주시면 그럼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사실 뭐 매수 매도 손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제가 주말에, 1000명 구독자 돌파한 기념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추천 종목을 한 두세 종목 내보낼 텐데, 그것들 잘 보세요. 예, 그 잘 보시고, 또, 우리 그 4, 5, 6월, 예, 종목들은 제가 이제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주말에 뵐게요. 감사합니다.